안녕하십니까. 에비용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산업기사 2015년 8월 16일 시행한 기출문제 전기제어공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1번 서버기구에서의 제어량은 이라고 했네요. 자, 서버기구의 제어량. 자, 요 서버기구의 제어량 같은 경우는 물체의 위치, 방위, 자세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61번의 답은 2번 위치가 되겠네요. 자, 다음 62번 유도전동기에서 인가전압은 일정하고 주파수가 수 % 감소할 때 발생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유도전동기 에서 주파수 F가 감소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그래서 주파수가 감소했다 이 말은 유도전동기의 요 회전자 수가 어떻게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는 동기속도가 감소합니다. 동기속도가 감소하는데 요 동기속도를 다른 말로 회전자장의 속도라고 해요. 회전자장의 속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주파수가 감소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철손이 증가하는데 이 철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철심의 전력 손실입니다. 전력 손실을 줄여가지고 철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철심의 전력이 손실된다. 그래서 철손은 증가한다. 즉 철손은 증가할수록 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역률은 감소합니다. 역률은 감소해요. 자, 그래서 역률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역률이라는 거는 피상전력분의 유효 전력이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역률이라는 거는 결국 전체 전력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전력을 나타낸단 말이야. 즉 실제 사용 가능한 또는 사용된 전력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사용되어진 그 양의 비율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간단해요. 유도전동기의 주파수 F가 떨어지면 회전자 속도가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 철손은 증가. 왜? 철심의 전력이 손실되니까. 그 다음에 역률 역시 감소하겠죠.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이 줄어버리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죠? 유효한 전력의 양이 줄어버리는 거야. 자, 그렇다면 62번에 이런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누설 리액턴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62번에 틀린 것은 3번. 자, 63번 부하 한상의 임피던스가 60 플러스 J80옴인 델타 결선의 3상 회로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선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라고 해가지고, 자, 선전류 구하는 공식. 자, 요거 제 강의에 이론 강의입니다. 69강에 보시면은 시간으로 따지면 19분 40초 구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리죠.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델타 결선의 선전류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선전류. 자, 요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은 I 델타는 델타 전류죠. 델타 선전류입니다. I 델타는 임피던스 분의 루트 3 VP와 같아요. 그리고 임피던스 분의 루트 3 VL과 같습니다. 이거 뭐예요? 임피던스는 뭐 이미 아실 거고, 요거는 상전압, 요거는 선전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상전압을 준 거죠. 왜? 델타 결선의 3상회로에 100V의 전압을 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전압을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공식으로 풀면 되겠네. 자, I 델타는 결과적으로 임피던스 조금 이따 구하고 루트 3 곱하기 상전압이 100V라고 줬고요. 그렇다면 임피던스 Z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Z가 60 플러스 J80옴이랍니다. 그럼 이거 허수부, 실수부잖아요. 그럼 허수부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요거를 각각의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구해보시면 얘가 100ohm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임피던스의 값 역시 100이겠구나. 그래서 얘가 볼트가 되는 거고 얘가 ohm이 되는 거죠. 자, 해서 요대로 구해보시면은 선 전류의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루트 3이 나오겠죠. 왜? 얘 사라질 테니까. 자, 그래서 63번의 답은 2번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4번 다음 중 압력을 변위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알맞은 것은, 자, 요런 거를 다이어프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64번의 답은 2번. 자, 그다음에 65번 다음 중 온도 보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 온도 보상용 서미스터. 그래서 6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6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출력단 X의 진리값으로 옳은 것은 단 L은 low, H는 high이다 해서 나오네요. 자, 일단은 66번 그림과 같은 회로가 요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AND 회로고요. 그리고 교재에는 433페이지에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나오는 회로 같은 경우는 OR 회로고 교재 43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두 가지를 왜 그려뒀나? 일단은 요 OR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교재 434페이지 나오니까 회로 그림 자체를 외워버려라. 그래서 OR이라고 맞춰라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뭐 물론 AND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요 회로의 구성만 외워두시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차이점은 보시게 되면 다이오드 화살표의 방향이거든요.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왜 외워둬라 라고 했냐면은 공존 행동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회로를 응용하는 문제가 없어요.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푸는 게 가장 편하고 빨랐어요. 혹시나 나중에라도 응용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제가 강의를 또 다시 찍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근데 현재까지는 그냥 외워서 푸는 게 제일 쉽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부작용이 뭐냐면은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요. 선생님, 왜 AND고 왜 OR입니까?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제가 이 두 가지 회로를 같이 가져왔고요. 왜 AND가 되고 왜 OR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66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AND, 요 회로 자체가 AND 회로가 되고 AND 회로기 때문에 low, high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일단 그냥 이렇게 회로만 봤을 때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거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조금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바꾸자면 요거를 지워버릴게요. 요거 지워버리고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까 VA를 A라고 적고요. VB를 B라고 적읍시다. 그러면 얘들 두 개가 A와 B라는 입력이 되는 거야. 입력 단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 VC 대신에 Y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B를 입력했을 때 Y라는 출력이 나오는 거겠죠.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죠? 진리표에서 봤어요. A와 B라는 입력이 있을 때 출력 Y라는 값이 나왔었다. 그래서 진리표라는 거는 입력이 0, 0일 때도 있고 0, 1일 때도 있고 1, 0일 때도 있고 1, 1이다 라고 나올 수 있는 일종의 경우의 수였죠. 자, 그렇다면 얘는 AND래. AND라는 거는 이렇게 있을 때 직렬이었잖아요. 직렬이고 얘가 Y였잖아. 그래서 얘가 A, 얘가 B 출력이 나왔었는데 결국 AND라는 거는 A와 B의 값이 둘 다 1이어야지만 출력이 1이 나오는 회로였어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요 AND 회로라는 거는 0, 0일 때는 당연히 0이 됐었고 0일일 때도 0, 0 그리고 1, 1일 때만 1이 됐었잖아요. 자, 그래서 low라는 게 뭐야? low라는 게 0이었고 H high라는 게 1이잖아.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얘들을 low와 high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low, high가 되는 거야. 그래서 AND 회로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답은 알려드렸어요. 자, 요거까지는 이미 알고 있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로에서 이 진리표를 증명을 하면 되죠.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요 AND 회로 같은 경우는 최초 어디에서 전기가 들어오느냐, 요 플러스 5V를 이쪽 단자에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여기에서 전류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때 이 입력값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이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전류가 아무것도 없을 때, 입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이오드 방향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전류가 아무 입력도 없을 때는 당연히 이쪽으로 흐르려고 하는 성질이 더 크겠죠.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입력값을 넣을 텐데, 입력값을 넣기 전에 제가 0이라고 쓰면은 0V인 거고요. 볼트입니다. 그리고 1이라고 쓰면은 5V를 넣어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5V.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입력을 할 때 첫 번째 진리가 00을 넣어봅시다. 00. 그러면 둘 다 0V가 걸리고 0V가 걸리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의 값이, 즉 전류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전압 자체가 안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이오드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Y쪽으로 흐를 수 있는 전류는 없죠. 그 말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도 0이 되는 거예요. 즉 0V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A, B의 입력이 둘 다 0일 때는 Y 출력이 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 그러면 자, 이렇게 봅시다.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는, 자, 여기에는 0V 걸려 있고 여기는 5V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5V짜리가 이쪽으로 밀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 전류가 1로 통할 수는 없어요. 왜? 여기서 5V짜리가 밀어버리니까. 여기서 5V를 인가해줬는데 이쪽 반대쪽에서 밀어버리니까 당연히 1로 못 흐르는 거지. B쪽으로. 대신에 어디로 흐를 수 있습니까? 여기 A가 0V잖아. 그래서 모든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야. 왜? 다이오드가 여기 있거든. 1로는 못 가요. 다이오드가 있는 이상은.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0과 1일 때는 당연히 여기 출력도 0이 나오는 거죠. 왜? 전류가 1로 못 흘러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10 넣어볼게요. 10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1과 0을 넣었어요. 그럼 여기는 0V가 걸린 거고 여기는 5V가 걸린 거죠. 자, 5V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밀어버리기 때문에 전류가 들어와서 1로는 못 가. 여기서 막아버리지. 대신에 어디로 갑니까? B쪽으로 흘러서 가버려. 그렇다면 Y쪽으로 가는 전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렇기 때문에 1과 0일 때도 0이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 넣으면은 여기도 5V 걸려버리죠. 그래서 각각의 5V 걸린단 말이야. 1로 밀려는 힘이 5V씩 걸려버려. 그럼 이 5V짜리 전류가 흘러갈 데가 없지. 그죠? 이쪽에서 오는 전류가 흘러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갑니까? 아, 모두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1로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둘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출력은 뭐가 나옵니까? 아, 출력은 1이 나오는구나. 전류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결국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Y쪽에, 출력 쪽에 전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1일 때는 1이 된다. 그러므로 얘는 AND 회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OR 회로도 한번 알아볼 텐데, OR 회로의 진리값은, 자, 진리표값 A, B, Y가 있을 때 0, 0, 0, 1, 1, 0, 1, 1일 때 OR 회로는 어때요? 둘 중에 하나만 1이면은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만 0이고 1, 1, 1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요거를 증명해 봅시다. 일단 입력 AB 쪽에 00이 들어갔어. 00이 들어갔어. 그럼 00일 때는 제가 0V라고 했잖아요. 0V 걸리고 0V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오드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흘러가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쪽에 보면은 플러스 5V라는 전압을 인가시켰는데 얘는 없어요. 그래서 최초에 1로 들어오는 전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0V짜리, 내가 0V짜리 전압을 가하면은 전류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결국 뭐 0V짜리 가하면은 결국 얘도 0V인 거지. 즉 전기가 안 통한다고. 00일 때는 0이 되는 거야. 그죠? 다이오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요. 일단 인가 전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0일 때는. 그래서 0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한쪽에 1을 넣었어요. 한쪽에 1을 넣게 되면은 얘는 5V가 걸리는 거죠. B쪽에 5V 걸렸어요. 그러면 전기가 요 다이오드를 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위쪽으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위쪽은 왜? 저항이 있거든. 그럼 저항이 없는 VC, 요 출력 쪽, 이게 Y라고 했잖아요. 가버리니까 결국 얘가 5V가 1로 흘렀죠. 그래서 VC가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0, 1일 때 1. 그 다음 바꿔도 마찬가지죠. 1, 0일 때는 이쪽에 5V가 걸려가지고 여기는 0V가 걸릴 거고, 여기서 들어온 전류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가겠죠. 이쪽으로 못 갈 테니까.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1. 여기 1. 그 다음에 둘 다 1일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둘 다 5V짜리 그 전기가 흐르니까 둘 다 이렇게 통하니까 결국 출력은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ND와 OR 회로 알고 보니까 좀 재미가 있죠. 근데 일일이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그림 외워라. 그림 외워서 푸는 게 제일 편하다. 자, 그리고 AND 회로는 LLLH였고요. OR 회로는 LHHH가 되겠죠. 참고적으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더라. 자, 그래서 66번에 요 회로 같은 경우는 AND 회로이기 때문에 답은 LLLH.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67번. 괴한 제어계에서 제어 요소란, 요거 답은 4번입니다.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환시킨다. 자, 그 다음에 68번 피드백 제어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확성이 떨어진다 라고 돼 있는데, 그 신호를 계속 검출해 가지고 목표값에 가깝게 만들기 때문에 정확도는 어때요? 높다 라고 봐야 되죠.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에 감대폭이 감소한다 돼 있는데 감대폭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 3번에 개의 특성 변화에 대한 입력대 출력비의 감도가 감소한다. 맞는 거는 3번이고요. 4번은 왜 틀렸느냐? 발진이 전혀 없고 항상 안전한 상태로 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진을 일으키고요, 불안정한 상태로 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68번에 맞는 거는 3번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 69번. 어떤 대상물의 현재 상태를 사람이 원하는 상태로 조절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사람이 원하는 상태로 조절한다? 제어라고 하겠죠. 그래서 69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70번. 권수 50회이고 자기 인덕턴스가 0.5mH인 코일이 있을 때 여기에 전류 50A를 흘리면 자속은 몇 웨버인가 라고 했네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에서 그 값을 유도해내면 되는데, 자,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기전력 E는 N에다가 T분의 파이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죠. 요 N이라는 게 권수, 그 다음에 T라는 게 시간, 파이라는 게 자속이었어요. 자, 근데 요 공식만 있는 게 아니고 이와 비슷한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L에다가 T분의 I로도 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L이라는 게 자기 인덕턴스, 여기에서 단위는 헨리가 돼요. 그리고 T는 시간, I는 전류죠. 그렇다면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공식과 이 공식 뒤쪽에 요마와 요마는 같은 값을 가진다, 같은 공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이를 찾습니다. 근데 보시면 시간은 같죠. 자, 요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는 거 m파이는 결국 li와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죠. m파이는 li와 같다. 여기에서 자속을 구하는 거야. 그럼 파이는 n이 내려가니까 m분의 li가 되겠죠. 자, 이때 L의 값이 여기서 주어진 값이 0.5mH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인덕턴스는 헨리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밀이기 때문에 헨리로 바꾸려면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시면 되죠. 그럼 요게 헨리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L이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고, 거기에 전류 I의 값이 50A죠. 곱하기 50. 그 다음에 N이 권수라고 했기 때문에 권수가 50회이다. 50 됩니다. 그럼 요 구해보면은 50 사라지니까 남는 값 얼마예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게 웨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답을 보아하니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란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보기엔 없어.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란 값은 결국 자 0.5에서 1로 3번 가는 거죠. 하나, 둘, 3번. 그래서 0.005가 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0.005 웨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0.5를 5로 만들 수 있어. 그러면 5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10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니까 마이너스 4승 웨버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70번의 답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라고 해가지고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71번 그림과 같은 피드백 블록 선도의 전달 함수는 해가지고 자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전체 전달 함수 R분의 C는 피드백 제어니까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 GS의 가압점이 마이너스니까 요게 플러스로 바뀌고 분의 전향 경로는 GS밖에 없네요. 자 그러므로 7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72번 직류기에서 불 것 없이 정류를 얻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자 그래서 불 것 없이 정류를 얻는 방법 답은 3번입니다. 보급과 탄소 브러쉬. 자 다음 73번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를 역회전 시키는 방법은 해가지고 요거는 답은 4번이 되겠죠. 주 건선과 보조 건선 중 하나를 전원에 대하여 반대로 접속한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퀀스 제어 그 실기 작업에 넘어가면은 보통 RST라고 해가지고 삼상 교류 회로가 나옵니다. 그럼 선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겠죠. 자 이때 마그네트의 선을 물릴 때 전원부에 R상과 S상을 물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R상과 T상을 물릴 수도 있고 또는 뭐 S와 T상 이런 식으로 물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야? 예를 들어서 R과 S에서 전원을 뺐다면 정회전이야. 근데 이거를 역회전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요 두 개의 상 중 하나만 일단 R상은 그대로 쓰고 S상 대신에 T상을 쓰게 되면은 정역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바꾸면 돼. 두 개의 상 중 한 개의 상을 바꿔버리면 돼. 자 그렇게 하면 역회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 주건선과 보조건선 중 하나를 전원에 대하여 반대로 접속한다. 자 그다음 74번 RLC 직렬 회로에서 소비 전력이 최대가 되는 조건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소비 전력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류의 값이 최대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이 작아져야 되잖아. 그렇다면 교류 회로에서 그 최대치가 되려면은 저항값 뭐예요? 임피던스 값이 최소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임피던스 값이 최소가 되었을 때 소비 전력이 최대치가 되는 거죠. 뭐 물론 요거를 전류 I라고 보셔도 상관없겠죠. 전류의 값이 올라가면 결국은 전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류 회로에서 직렬 연결 시에 임피던스 값이 최소가 되는 거를 뭐라고 했어요? 들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였어? 직렬, 공진. 그죠? 어느 정도 감이 오죠? 그 다음 직렬 공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류회로의 임피던스 값은 원래 R의 자승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자승이라고 해가지고 얘들을 다 더한 값이 임피던스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직렬 공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XL 마이너스 XC가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저항만의 회로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저항만의 회로가 됐기 때문에 결국 교류회로에서 임피던스 값이 최소가 되고 전력 값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XL-XC가 0인 상태가 소비 전력이 최대라며 그럼 이걸 다시 쓰게 되면은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은 0과 같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74번의 답은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은 0이라고 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75번 페루프 제어기에서 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괴한 요소로서 전동기 축의 커플링을 통해서 결합되는 타코 제너레이터와 같은 다음의 어떤 요소로서 측정이 되는가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나오는 타코 제너레이터라는 거는 자, 요 TG라는 녀석은 전동기의 속도를
검출하는 속도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치들을 포괄적으로 서보 센서라고 해요. 자, 그러므로 75번의 답은 4번 서보 센서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76번 안정될 필요 조건을 갖춘 특성 방정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로스 허위츠 안전도 판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모든 개수의 부호가 동일할 것, 그리고 개수 중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닐 것, 그리고 일렬의 부호 변화가 없을 것, 이렇게 세 가지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보자고요. 보기에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조건, 모든 개수의 부호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기에 2번, 3번 어때요? 2번의 부호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3번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어때? 부호가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탈락입니다.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야. 그럼 각각 가져와 봅시다. 자, 여기선 가라고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가 S4승 플러스 2S 자승 플러스 5S 플러스 5는 0이에요.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 S의 3승 플러스 6S의 자승 플러스 10S 플러스 9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요 두 가지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볼게요. 개수 중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S의 4승이기 때문에 4차 함수, 얘는 S의 3승이기 때문에 3차 함수야. 그러면 요 S의 4승이라는 거는 4차 함수라는 건 결국 이렇게 나가거든요. S의 4승 플러스 S의 3승 플러스 S의 2승 플러스 S 그리고 플러스 상수가 들어가. 요게 4차 함수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S4승은 있고 S2승은 있고, 그럼 가운데 뭐가 없어? S의 3승이 없네? 그 말은 뭐냐면은 요 값에서는 요 S의 3승의 값이 0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수 중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닐 것이라고 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S의 3승에 들어갈 값이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답은 요 라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S3승, S자승, S 그리고 상수 그리고 부호가 같다.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에 얘가 답이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일렬의 부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요 로스 허위츠라는 안전도 판별법을 그리는 표가 있어요. 그 표에서 정리를 했을 때 일렬의 부호가 변화가 없어야 된다, 요 뜻인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요 조건은 제가 생략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존행동 산업기사에서 기억할 조건은 요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려요. 자, 그러므로 76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77번 15쿨롱의 전기가 3초간 흐르면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라고 했네요. 자, 요런 거는 맞추라고 주는 거죠. Q는 IT입니다. 요게 전하량 또는 뭐 전기량이라고 하는데 단위로는 쿨롱이고, 그럼 전류 시간, 전류는 암페어, 시간은 세크였죠. 여기에서 전류를 구해라. I는 T가 내려가고 Q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대로 구하게 되면 15 나누기 3은 5A가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77번의 답은 4번 5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78번 어떤 계기에 장시간 전류를 통전한 후 전원을 오프시켜도 지침이 0으로 되지 않았다.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전류계라 함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동 코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가동 코일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류계도 되고 전압계도 되는 거죠. 그럼 이 가동 코일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침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금이 표시되죠. 눈금, 지침. 그 요 양쪽에 있는 게 영구자속.
연구자석이라고 해가지고, 자, 요거를 뭐 병렬로 연결하냐 직렬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동 코일 자체가 전류계도 되고 전압계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떠나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전류계에서 장시간 전류를 통전한 후 전원을 오프 시켜도 지침이 0으로 되지 않았다. 그 원인은, 자, 0의 지침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지침이 최초 여기 있다가 운전 중일 때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오프 시키면 원래는 이렇게 0의 위치로 돌아와야 돼. 근데 이게 0의 위치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 지침에 문제가 있는 거지. 지침 내부에 있는 스프링이 늘어나 가지고 제대로 못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므로 78번의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2번 스프링의 피로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9번 변압기의 특성 중 규약효율이란, 자, 규약효율이라는 거는 얘는 출력 더하기 손실 분의 출력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걸로 쓰자면 입력 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79번에 변압기의 특성 중 규약효율이라는 것은 이 녀석이 답이 되겠죠. 그러므로 7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80번 자, 그 다음 80번 자동 제어기에서 각 요소를 블록선도로 표시할 때 각 요소는 전달함수로 표시한다. 신호의 전달 경로는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블록선도 한번 그려보면 되지. 입력 RS가 있고 신호가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각 요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 각 요소라는 게 전달함수 GS랍니다. 그리고 이 전달함수를 블록으로 나타낸 거를 블록선도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신호가 또 전달돼 가지고 출력 CS 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블록선도에서 신호의 전달 경로는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당연히 화살표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80번의 답은 3번 화살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